제가 준비가 돼서 뭔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거나 또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우선을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네요. 갈급과 간절과 본인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맞추고 조절해서 그 갈급과 간절이 있는 사람들의 그 좌절감과 실패감을 오래 유지하게 내버려둘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의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가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교육을 시작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 정도 되는 직급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효과성이 좋으냐면 리더님 라인에서 한 명만 데리고 선택해서 또는 그 사람이 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결단 받은 사람만 교육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구라도 힘듦을 벗어나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면 everybody okay. 그게 뭐 우리 캐스팀이 아니라 그룹 전체 오케이. 뭐 그룹 전체를 넘어서서 유사한 코리아 오케이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게도 저희가 이제 그런 이 교육에 대해서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하니까 몇몇 친한 그룹에 있는 리더분들한테도 오시려면 오세요라고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파트도 보내시면 보내세요라고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없죠. 다른 그룹에서는. 근데 그게 또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개개인의 마음이 그 산하에 있는 리더분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룹에서도 전체적인 걸 보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프로모팅해서 내 파트너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한 집중을 시킬까 안 시킬까요? 시키겠죠. 그래서 주차별로 제가 보게 되면 오시는 팀들이 또 있는데 그럼 저는 그 오시는 팀의 리더를 보거든요. 그럼 딱 보면 집중하는 리더들만 교육을 보내요. 왜냐면 다들 어떤 의도로 이 교육이 돌아가고 있거나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에 대한 포커싱이 안 맞춰지고, 그게 안 되면 그들에게 굳이 신경 써서 전화해서 가보세요. 특히나 가장 두려워하는, 리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파트너의 그 저항. 내가 무언가 얘기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 그 상황을 못 견뎌해요. 일반 리더들이. 왜냐면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리더십이 없는 것 같고 내 프로모션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하고의 그 어떤 생각과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액션을 한 용기가 없는 리더분들도 많아요. 낮은 리더분들 수. 그러니까 직급이 낮거나 경험이 낮은 분들은 그게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커리어의 데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마인드와 자세를 갖고 일을 하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알고 있는 누구라도 찾아서 내가 당장이라도 배울 마음을 가지고, 그게 하물며 다른 회사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배울 의지가 있거나 배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서 조아리고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가 달랐던 건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도 참 놀라웠는데 이런 거죠. 요즘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한대요. 동의.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딱 물어보면 어떤 삶을 원하냐면 남들보다는 나은 삶. 그쵸? 근데 내가 남들보다 성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게 있어요. 이해가세요? 저는 그분들이 머릿속에 사기꾼이 될래나? 농담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이성
객관적이어야 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은 감성적이고 배려가 많아요. 이해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제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틀린데 첫 번째 자기 개발이나 나에 관련된 것들을 보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면 자기 개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되게 필요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상황적인 거에 대한 인식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데서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일에 대한 성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나 사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이해가 필요해. 내가 가져가야 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처럼 하는 거는 다 싫고 뭘 해야 되는 건 다 싫고 내가 그 원하는 그 결과치가 높다는 걸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딱 사기꾼 되기 좋다. 이거 얘기했잖아. 이게 팩트야.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나를 내가 오히려 감성적이고 배려 있고 이해하려고 보다 보면 그런 스위치가 돼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들을 계속 내가 그런 스위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방향 안에서 쉽게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고 가고 싶다는 얘기만 쭉쭉쭉 하면서 방향이 안 맞는 길을 계속 어떻게 가냐면 열심히도 안 가고 나태하게 가요. 그럼 시간이 소모돼요, 안 돼요? 소모돼요. 그럼 결국 원하는 결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내가 나한테만큼은 객관적인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 나는 부정적이야. 나는 좀 무식해. 나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독단적이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을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동글이라도 갖고 있는 것 중에 본인 생각할 때 제일 단점이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자기 까라 너무 잘 되겠어가지고. 조금 쉽게 그러니까 이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성적인 그 끈을 좀 쉽게 잘 붙이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자기 합리화가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하는 거지. 또 뭐 있을까요? 자, 우리 미나리더님은 본인의 단점이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자, 우리 리더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책을 정독을 못해요. 책을 잘 못 읽어. 읽는데 정독이 안 돼요. 책 정독이 안 돼. 또 뭐 있어요? 작심삼일이요. 자, 의지가 약해. 작심삼일. 또 뭐 하고자 있어요?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돼요. 뭐라고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열정은 많은데 자, 마음처럼 안 돼요. 자, 마음이래. 내가 지금 당황했어요. 자, 마음은 많은데 열정이 떨어져. 행동은 더 떨어져. 이런 거네요. 그죠? 열정 행동 엄청 좋은데. 열정이랑 행동 뭐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자,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아하하. 아하. 좋아. 이거 다 빼고 그러면 다 빼고. 자, 정리가. 자,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잘하고 싶은 열정과 잘하려고 하는 행동을 내가 잘하는 편인데 그 행동 중에서 전문화하려고 하는 네. 구조화하거나 전문화하려는 능력이 좀 약한 거죠, 그렇죠? 네. 또 뭐 있어요?
자, 우리 진영이다. 우리 소영이다. 의존적이다. 의존적이다. 소영이. 제게 안 돼요. 오. 오너가 아니야. 내가 구성원이야 그냥 구성원. 마인드. 구성원 마인드. 자, 또 뭐 있어요? 우리 진아들 뭐 있어요? 저도 전문가 정은이들 뭐 있어요? 하는 척. 하는 척. 하는 척. 자,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 지금 공감들이 장난 아니야. 자, 입만 살았어. 자, 입으로만 이래. 자, 입만 이래. 자, 또 뭐 있을까?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안 떨어져. 입만 이라고? 입이 입이라네. 입이 문제네. 자, 또 뭐 있을까? 문명이더니. 배려? 남의 생각. 배려가 많아. 오히려. 자, 정감이더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루는 습관. 미루는 습관. 자, 또 용기가 용기가 부족해. 눈치 많은. 눈치. 눈치를 봐요. 핑계가 많다. 핑계가 많아요. 우리 최재리가 뭐 있어요? 몸을 못 바꿔. 변화를 못해.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자, 또 여기 빠진 거 있다.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정리가 안 돼. 자, 또 뭐 있어요? 가족도 안 믿어줘요. 안 변하니까. 아하, 가족도 신뢰가 떨어져.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그 이야기할 때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 모습을 보는 그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이 오늘만 돼야 돼요? 매일 돼야 돼요? 매일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일이 잘 안 갈 때는 자기 객관에서 자기한테서 문제를 찾아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남 탓하죠, 상황 탓하죠, 나도 그럴 수 있어야 자기 합리화해버리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유산화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돈 버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막 윗사람만 돈 벌어주는 느낌에 내가 어떤 위에서 받친 느낌만 들죠. 괜히 남자 되면 배 아프고 억울하죠. 질투할 시기에 남들 그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요 감정이나 요 상황을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으면 뭐가 되냐면 자기 개발이 돼요. 왜냐면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을 인식을 하면 부족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죠.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죠. 말하면서 저거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구나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겠죠. 부끄러워 좋아요?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를 오늘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싫어서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게 좀 고민이 생기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는 건데 이걸 안 한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바라볼 때 아까 얘기했던 관점 뭐예요? 남과 상황과 이런 거 전혀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하면 그게 바뀔지 상황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주변의 사람들 생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쵸? 근데 거기에서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방법이 또 안 바뀌니까 안 찾아지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 거부터 하면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를 기다리거나 준비를 하면 그래도 앞으로는 갈 텐데 본인 것도 안 하면서 주변 상황을 탓하는데 주변 상황 안에서 답이 안 보이니까 희망이 없어서 비전이 떨어지고 비전이 떨어지니까 일은 하기 싫고 딴 일 알아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그 마음과 열정과 일에 대한 비전까지도 스스로가 자기
자기 객관을 못해서 다 깎아먹는 거야. 그리고 계속 퇴행해. 다시 처음에 가 있어. 처음에 본인이 나아지기 위해서 선택하려고 했던 그 처음 순간에 가 있으면서 또 갈팡질팡 주저주저하는 시간을 보내면 그런 시간이 몇 번만 반복되면 1년이고요. 몇 번만 반복되면 몇 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이 후딱 지나가. 그리고 나서 결과가 안 나왔대. 근데 저는 그렇게 소모되는 시간이 싫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자기 객관을 하면서 내가 이 미팅이 왜 안 됐을까? 내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 중에 뭐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권연진이 달랐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자기 객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 때문에 이 일이 안 됐는지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상황적인 문제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버전이나 미션이 뭐였을지 고민하고 내 버전과 미션을 바꿔서 그 상황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는 게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 대처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지. 그런 걸 잘해줘야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바꾸는 것도 일단 자기 객관을 잘 시켜서 뭘 시키고 나면 내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내 생각 사고를 높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괜찮아지면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을 대처할 때 모습이 여유가 생기고 상황 안에서 똑같이 악당 자 남편 나한테 싸우려고 싸움을 걸었어. 근데 내가 마음이 부처야. 그쵸? 그러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여태까지 남편이 싸움을 걸어온 건 똑같아. 근데 오늘은 싸움이 안 돼.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 안에서 그 다단계 안에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내 마음이나 내가 정보가 없고 내가 일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내가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면 그 상황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떡하지? 내가 좀 쫄려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분은 잔뜩 나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혼자서 감정적인 소용돌이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이런 꼴 당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까지 막 들면서 좌절해 안 해요? 좌절하죠. 근데 내가 정확히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습하고 배워서 내가 명확하고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어떡하냐 쟤 저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떡하냐 쟤 샌드위치 먹어야 될 판이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적인 좌절감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럼 내가 그걸 거절로 느껴요? 안타까움으로 느껴요? 안타까움. 그렇죠. 이러면 내가 감정적으로 슬픔 빠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가 쪽팔리고 내 스스로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나를 갖추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이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누가 바꿔주길 기대해. 여기 중에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근데 이게 이때 일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할 때 내가 할 것과 비즈니스나 유사나가 해줘야 될 일과 그리고 회사나 또는 그룹과 또는 스폰서가 해줄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안 되는 이유를 나한테서 찾으면 그게 정리가 돼.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 건데 그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상황에 만났을 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스폰서들이 보기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의 능력을 갖추면 좋을지를 물어봐서 얘는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남들보다 다른 차별성과 능력을 내가 빨리빨리 마스터해서 배워갈 욕심이나 의지가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도 또 배워가면서 마스터가 되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에서 아무나 동기부여 시켜주고 방법을 알려줘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선생님 죄송해요 자 유산화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의지가 안 돼서 못 바뀌는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바라볼 때 다이어트 미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50만원, 100만원짜리 다이어트 상품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0원짜리 유산물질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속도가 33,000원짜리 100개 파는 게 빠르겠어요? 다이어트 2세트 파는 게 빠르겠어요? 다이어트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유산화를 제가 왜 잘 됐냐면 자기 변화를 빨리 시켰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자, 자기 변화가 되고 나면 주변에서 뭐래요? 물어보죠. 물어보는 거 얘기하는 건 안 쫄리잖아요. 그쵸?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입이 안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몇 개가 지금 지워지면 스타트하죠. 그런 걸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상황 얘기할게요, 이제. 자, 자기 발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떤 상황? 내가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못 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상황. 내가 이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자세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부업자로 일했다 했죠. 부업자로 일하면서 내 상황은 바꿀 수 없는데 내 마음이나 의지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감정을 느끼기 싫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어쨌든 남들은 본사에 가서 강의를 듣고 정보를 듣는데 난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뭐 해갖고 길바닥에서 2시간 반 낭비하고 그 다음에 가서 강의 1시간 반, 2시간 듣고 온다고 하면 나는 남들이 2시간 공부하는 거니까 나는 3시간 해야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3시간을 공부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좌절감이나 상황이 안 돼서 느끼는 어떤 뭐라고 하지 열등감으로 자리 잡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스폰서님이 안 계셔가지고 스폰서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폰서님이 계셔도 소통 안 하고 꼬라지 나가지고 스폰서가 코칭해준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스폰서가 있다고 일이 잘 돼요? 소통이 잘 돼야 일이 잘 돼요? 소통이 잘 돼야 일이 잘 되죠? 자, 그리고 스폰서라고 하는 존재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 먹고 배우려고 하면 모두가 스폰서고 모두가 멘토죠. 그쵸? 스폰서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자, 두 개. 스폰서가 없어서 안 되는 게 많을까요? 배우려는 의지, 스폰서가 있어서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이 많을까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그러면 스폰서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해요? 배우려는 의지가 더 높은 데가 중요해요? 그럼 내가 스폰서가 없어. 대신에 반대로 나는 배우려는 의지나 용기나 열정이 남들보다 2배 가지면 이 상황 문제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나는 지방이야. 나는 해외야. 정말 거리적인 갭이 너무 커서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러면 상황이 안 된다고 비판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줌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우리 유맵도 있고요, 배울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 유맵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이 있고요. 캐나다나 다른 데 지방에 있는데 그 유맵 전체를 통으로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나 이런 게 중요해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제가 패턴 신규들한테 항상 유맵을 프로모션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맵 프로모션 할 때 자, 오늘 가입하셨지만 이 일은 순서가 없는 일이고요. 자, 유산화나 유니스타는 장점이 뭐냐면 오늘 가입했다고 여러분 의지대로 초급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오늘 가입해도 내가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들으면 고급까지 안 들은 사람보다 수준이 빨라 안 빨라요?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위치는 내가 정할 수 있어서 너무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그 들으려고 하는 의지나 욕심이 내가 부업자니 이런 생각이 들까요? 빨리 틈틈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까? 빨리 틈틈이. 그래서 내가 초짜가 되길 원해요? 고급이 되길 원하지. 고급지고 싶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황적인 것들은 내 자기 개발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가장 큰 핑계거리가 상황이에요. 애들이 있어서 뭐 이런 거 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애들이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깨어있나? 이해가세요? 애 보느라 일을 공부를 못했대. 애 재우고 나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아침까지 안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살림이라도 뭐 살림하면서도 이어폰 들고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저 어떻게 들었어요? 욕실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니까요? 씻으면서 듣고요. 전 아침마다 머리 말리는 20분 동안에도 이어폰 들고 강의 들으면 머리 말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거기다 하나 더 얹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할 의지만 있으면 거기다 1타 쌍피 3P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능력을 덮치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자,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제 일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서적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보다 지적 수준이 높고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좋은 경험을 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 괜찮을 텐데 비판적이고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어. 왜냐면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신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에 대한 걸 이해시킬 때는 내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갖고 그냥 인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건 요즘에 사람들이 말 잘 믿어야 안 믿어요. 입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죠?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는 한꺼풀 그냥 그 사람의 주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한꺼풀 신뢰를 100%로 얘기를 해도 한 70%, 60% 깎아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을 말을 해서 그 임팩트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객관화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까 보게 되면 근거, 객관적인 거, 그리고 팩트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적인 거 그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믿으려고 하면 무엇을 제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나 팩트 중심의 자료를 내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서플리먼트잖아요. 서플리먼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왜 그걸 보여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좋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별성과 차이를 느끼게끔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 거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팩트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꼭 서플리먼트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 걸 느꼈어. 느끼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내면 아니 이거 말고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어떤 면에서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안 믿어? 그럼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서 안 믿나?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 책의 공신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제품들에 대한 수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과 산화 테스트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에 뭐를 더해서 근거와 사실에 더하기를 더해서 그들이 파이널로 믿게 해주는 게 그걸 툴을 활용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쵸? 그럼 계속 내 메시지 안에는 내 주관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과 팩트와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일반 집에만 있던 아줌마들하고 다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회 구조나 경쟁 안에서 그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람을 안 믿어요.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들이 원하는 건 정확하게 내가 이해득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합리적일지 이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정확하고 옳은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쁘니까 그걸 누가 정확하게 자료를 다 찾아다가 자료 보여줘서 기승전결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정리가 되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부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근거와 객관화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정말 일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해결이 돼야지 상대방이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미리 내가 준비하고 만난 것과 사고의 생각의 기반이 누가 먼저였어요? 내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가 상대방이 그런 질문할 때 내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이 막 전투적으로 찾아가서 알려주는 그 정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 안에서 작지만 미세하게 흐릿하게라도 물음표가 있는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 해결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날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넘겨버리면 안 돼요. 계속 그때그때마다 그거에 대한 앤서를 구하는 작지만 그런 노력들이 쌓여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어떤 클로징,
결단, 결심 또는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지만이 지갑을 열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툴을 사용하는 거, 영상을 사용하는 거 안에는 항상 보세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경험과 체험적인 정보가 만나면 효과성이 좋겠죠. 근데 단순하게 경험과 체험적인 자료만 가지고만 들이대는 사람도 어떻게 말을 해요? 너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또 깔고 오기 때문에 이 경험과 체험적인 자료를 기반해 줄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때 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체험과 경험이 너무 제한적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효과성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전 제품에 나온 본인의 체험담이 있든지 여러분의 주변과 그 주변의 체험을 모아서 체험 스토리가 케이스별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디렉터 방에다 그냥 누가 뭘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 있으시가 물어보면 그 케이스가 언제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것처럼 거기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참고처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케이스가 하나 생기면 여러분의 케이스 또는 주변의 형제라인의 케이스 또는 여러분의 소비자의 케이스를 내가 정리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유사나 유니스타에서 들어가는 체험집 있죠. 그쵸? 체험집 같은 것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든지 사례집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비포 애프터 책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책자가 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객관적이고 이론적이고 사실적인 거 확인했지만 그게 내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어떤 반응이나 어떤 느낌이 오는지에 대한 명연이든 혹은 효과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백날 천날 이걸 서플먼트 책을 보여주고 용기를 먹어야 되는 설명했지만 나한테 사이비 약한 사람 혜택을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프라보놀 C300과 헬스팩과 유산균과 하이버즈에 대한 지금 너무 집착이 있을 만큼 왜냐면 저희 신랑은 그 한 번도 살아오면서 34살 때까지 34살 때까지 화장실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물동식의 이런 남편이 똥을 이렇게 없애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유산균과 하이버즈를 주고 나한테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버즈 먹으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보지 못하는 걸 경험하죠. 그랬더니 신랑이 그 하이버즈를 내가 먹으라 해서 먹겠어요? 지가 알아서 먹겠어요? 지가 해주고 그분이 알아서 드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먹기 시작하는 그 경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성 피부염과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두피. 근데 C300하고 우리가 헬스팩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콧가루가 날리면 그 화살코의 끄트머리에 물이 줄 이렇게 추적스럽게 흘러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머릿속에 그 붉은색처럼 지도가 이렇게 그리고 이 목 뒤에 생긴데도 너무 비호감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되겠다. 잘생겼어요. 괜찮아요. 근데 뒤에 이 목 뒤에 이 떡피드처럼 이렇게 생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기 체험이 생기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학교를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C3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비염이 좋아졌으니까 그거를 뭐 자료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기 체험만 갖고 자꾸 C300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자기 체험만 얘기한다고 해서 주머니를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만 얘기했더니 뭐 팔라는 느낌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마이크로 의사를 하는 거 아니까 자기의 마음은 의도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자꾸 안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자꾸 C300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체험한 거는 자기의 말을 증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씩 갖다 주기 시작했어. 결국 뭐 그래서 그런 분들 먹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한 이해나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케이스별로 얘기할 때 훨씬 더 좋은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비즈니스 13년 하면서 내 고객들의 케이스를 계속 정리해가는 거예요. 그게 정식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제 영은 아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내가
내 머리 안에서라도 주의 깊게 보면서 제품 구성이 얼마나 들어가고 몇 개월을 먹었더니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의 자산으로서 내가 데이터화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걸 자꾸 생각하고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도 안 쌓고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데이터도 내가 쌓지 않고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물어볼 수 있는 창구처럼 쓰게 되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체험을 100%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체험을 모으는 거는 자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느꼈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의 체험을 활용할 때는 여러 가지의 체험에서 중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능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바로 나온 대답을 적용하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그 체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자기만의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제품은 어떤 구성에 얼마 동안에 그리고 연령대나 대상은 누구였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과 효과가 나왔는지 병증을 원래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는지 이런 등등등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압은 있는지 없었는지 당뇨 없었는지 그 개개인마다 그 차이에 따라서 뭔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그거를 자꾸 표준화시키는 걸 하다 보면 여러분이 파트너들이 물어볼 때 디렉터 방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대답해 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교육 하는데 에브리데이하고 비즈니스 가이드를 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따로 이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체험과 경험적인 정보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도 하나가 필요해요? 일반화된 게 필요해요? 일반화된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따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하는 데서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계적인 거 안에서의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죠. 파트너가 생겼다는 전제하에 아직 안 생겼죠? 안 생겼으면 누군가의 파트너죠.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이기와 동시에 여러분이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룹과 팀의, 그쵸?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이런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딱 보셔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사회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애들을 키우는데 애가 딱 갔어. 학교를 가서 유치원에 딱 갔어. 어떤 애들이 좋은 애들이요? 사회성. 인사 잘하는. 인사 잘하고 또? 자, 우리 딸이 학교에서 부반장인데, 우리 딸은 되게 특이해요. 반장은 안 하고 싶대요. 앞에서 뭔가 하는 걸 하고 자기는 서브하는 건 잘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와서,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 멘탈이 나가는지 번아웃이 나가는지 6개월째 휴직 중이고, 자기 중3인데, 지금 대체로 해서 담임이 없는 상태고, 자기는 부반장인데, 반장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상태인데, 본인이 선생님의 역할과 반장의 역할과 부반장 역할을 다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티셔츠 취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 걸 본인이 다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은 와서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비판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늦게 취업을 해서 변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네가 조금만 해주면 되냐고 막 당연하시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때를 쓰는 애들이 있는 거야. 특히 남자는 좀 거칠잖아요. 우리 다른 쪽이 약간 청순한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애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부반장으로서 거기에서 반티를 맞추는데 체육복이 너무 선생님이 챙기지 않아 공지가 안 돼가지고 체육복을 너무 늦게 맞춰서 제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나 취업까지도 애들이 늦게 해주고 바꾸달라고 이러니까 완전 멘탈이 나가버리고 남들 체육복 다 입는데 얘네가 못 입는 상황이 될까봐 막 미쳐서 날뛰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남자애들 몇몇이 자기한테 한 행동이 자기가 완전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짜 폭발해서 울고만 싶은 상태. 그리고 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해야 될 건데 다 밀어놓고 나서 네가 다 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결국은 네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냐고 그랬어요. 네가 부반장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를 하는 그 반티를 모으고 반티를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할 때 최종적으로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어. 반티 맞춘 목표가 뭐야? 단합. 그쵸? 반화, 체육대회에서 그런 게 목적이야.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다 깨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라 그랬어. 네가 부반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게 다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되면 네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여했기 때문에 보람이 생기고 그 과정 안에는 그 결과를 그 목표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인 거지 결국 네가 부반장으로서 해야 될 모습은 그거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고 또 하나 너가 만약에 지금 그 남자애하고 이렇게 그 사이즈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 네가 한 번 정도는 더 물어봐 줄 수는 없었냐? 예를 들어서 바꾸는 게 끝났다고 딱 얘기를 했어. 끝났다고 얘기를 얘한테 한 거야. 근데 얘는 왜 지금 안 돼? 한 번 더 물어봐 줄 수는 있잖아. 근데 얘는 벌써 권하연이는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원칙주의자. 안 된대.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하연한테 그랬어. 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원칙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걔가 티셔츠를 제대로 못 맞출 거야. 자기는 안 입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반티 중에서 걔만 안 입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별로다. 그럼 이탈자가 생기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을 물어볼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확인한 건 아니지만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결국 목표나 끝까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네가 그걸 생각했으면 온 많은 친구들이 다 반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했어.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그걸 책임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네가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체육대회를 잘 하고 나면 그때 네가 그걸 잘했다는 걸 그때 인정이 오고 그때 고마움이 오는 거지 절대 이 과정 안에서 안 온다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너는 책임감이 있고 네가 위치가 있고 네가 하기 때문에 너는 이거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누구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 왜? 그들은 그런 위치나 역할과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반티를 맞춰서 했는데 한 번 더 물어봐서 그걸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었었는데 근데 우리 딸이 이틀 동안 계속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화도 나고 그리고 또 감정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남자애가 와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된 거죠. 그러니까 와서 내가 그때는 네 잘못이 아니 너도 애쓰는지 몰랐고 선생님한테 들어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화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만 생각해야 돼. 근데 과정 중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다 위치가 다르고 그 입장이 안 돼봐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나한테는 조금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잣대가 있으면 좋지만 타인에 대해서 어떤 잣대가 있으면 좋다 그랬어요? 감성적이고 배려가 강하고 이해가 강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지금 내가 우리 딸한테 무슨 얘기를 계속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네 입장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네가 그 사람이 계속 걔가 이해와 배려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이 사업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표현은 다 그거에 기반된 관계 안에 기반된 필수적인 덕목인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그래야지 그 안에서 특별하고 불필요한 문제가 안 생겨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내가 잘 못하거나 또는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는 첫 번째 힘듦이 뭐냐면 내가 다 완벽하고 내가 다 정확하고 내가 모든 걸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힘드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평가받는 위치 같아서 여러분들 용기가 안 생겨요. 근데 처음에 내가 만약에 스폰서 위치라고 하지만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스폰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조력하고 협력하고 파트너를 잘 리드하고 근데 그 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다 알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리드를 자 나도 오늘 가입했고 파트너가 내일 가입했어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어떤 스폰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뭘 알아서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위치나 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에 같이 가고 동행하고 함께 하자는 마음과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 것만 돼도 괜찮은데 자꾸 내가 너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나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대신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가 길이고 방향은 돼야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내가 가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얘기하면 이게 각자 역할이 흩어져요. 결국 공동의 목표를 가려고 하면 한 방을 쫙 모아서 가야 되는데 나는 일로 가고 있으면서 파트너 일로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재도 안 될 뿐더러 방향성이 안 나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필요한 그 고지까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만의 방식으로 해볼까? 안 돼요. 왜냐면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고 회의를 하다 보면 주장이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가 늘 이 식상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21년 안 스폰서의 말은 틀린 적이 없어. 나보다 먼저 하신 스폰서인데 그 경험적인 나와 있는 그 통찰이나 그 연륜으로 나온 사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내가 10년 차가, 1년 차가, 2년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논리는 단편만 보는 생각과 논리이기 때문에 그 넓게 크게 보고 있거나 큰 테두리 안에서 그 1도 파트는 결국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은 문제가 될 만한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애는 쓰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팔로우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그걸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도 그걸 따라올 수 있게끔 정확한 안내를 해야 돼요.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알려줘야지 하면 파트너가 길을 잃으려고 딴 데로 가서 에너지 다 쓰고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스타트해서 오늘 가입한 파트너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가입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잘 몰라도 잘 갈 수 있는 방향과 시스템과 교육을 나는 이렇게 갈 계획이니까 너도 함께 가자라고 해서 방향을 전환시켜 줄 뿐만 있어도 괜찮아. 자, 파트너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스폰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단계적으로 제일 불협화음이 생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신뢰하지 않아서 생기는 생각들. 스폰서가 프로모팅하고 정보를 주고 어딜 가자고 하면 나한테 부담 주는 거 같고 푸시하는 거 같고 하다못해 매출 끌려는 거 같고 지돈 벌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모든 스폰서의 말은 피가 살이 될까요? 아니면 꼬라지가 날까요? 꼬라지가 나요. 그래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가야 되고 부모 자식처럼 이 보상 플랜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그게 뭐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보상으로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바이오를 이해하고 있고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로 스폰서가 파트너에 대해서 잘못될 만한 가이드를 할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바빠 죽겠는데 그쵸? 바빠 죽겠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굳이 나한테 잘못된 방향을 가서 내가 집에 가야 되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파이널이 그건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스폰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100% 수용하고 가도 모자른데 여러분들이 소비자처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필드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스폰서가 주는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100을 주는데 70%만 그렇지 않을까? 60%만 그렇지 않을까? 스폰서가 정확하게 해본 걸 가지고 얘기해줘도 정말 내가 될까? 이렇게 해서 갸우뚱 하고 있으면 그게 접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100%예요. 100%를 내가 따라가면서 내 거화 시키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내 거화 시키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를 다 알고 간 다음에 응용은 괜찮은데 기본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응용 버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자 기본은 언제가 되냐면 자 제가 해봤더니요 파트너분들 중에서 아 그래 좀 뭘 안다 싶으면 한 2년 3년 돼야 뭘 알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2, 3년 김어거리 3년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의사와 주관을 펼치지 말라가 아니라 적어도 2, 3년 정도는 그 흐름을 읽고 패턴을 파악하고 자기 경험이 생겨서 이론과 또는 스폰서의 가르침과 나의 경험이 진짜 삼위일체가 돼서 내가 어떤 거를 나만의 이론과 나만의 적용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무조건 믿고 따라오셔야 돼. 거기서 헤매면서 집에 가는 사람 태반. 그 2, 3년을 수용적이지 않고 팔로우가 안 돼서 자기만 방식대로 하다가 삽질하다 집에 가는 사람 너무 많더라. 근데 거기를 미친 듯이 집중하고 몰입하면 결과는 빨리 나와.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3년 정도의 시간은 그냥 믿고 따라하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요즘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개인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막 핵 개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만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거나 경험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혼자 살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진짜 세수할 때 쓰는 그 물조차도 상수 수호관리원에서 뭘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TV를 켜서 TV 보고 있는 것도 TV 모니터에 그 누가 제작해서 방송하니까 여러분 보고 있겠죠? 이해가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것도 유튜브 서버를 누가 하니까 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나만 잘라서 나 혼자서 모든 것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크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조직에 있다는 건 그 조직에서 특별한 수혜를 받아야지만이 내가 몸으로 체감하는 걸 받아야지만이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특별하지 않고 티 안 나지만 여러분들은 안전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어떤 방향성과 또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전체적인 걸 정리해서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는 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신경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애써서 만든 모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결과를 느끼지 못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서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으로 아니 나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나는 어디에 구성원이 돼서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걸 누려가고 있는데 그 누려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퍼즐이라면 잊지 말고 퍼즐 하나 빠지면 그게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하나쯤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완성된 그 공동체의 퍼즐 구성원으로 하나로서 내가 어떤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냐면 지금은 전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또 유리스타트 그룹에 대해서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유리스타트 그룹이 이 그룹이나 이 공동체가 전체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면 내가 일부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 파트너들 일부 조각들로 들어와도 그림이 완벽해져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에서 각자의 소리와 각자의 생각들과 그리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이나 자기만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갇혀가는 공동의 목표고 그거 하나 있어서 누구 한 명이라도 낙오되는 사람들 없이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게끔 그 판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나는 지금은 내가 하나의 아직은 지금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결국 그 퍼즐에서 완성된 그림 조각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나만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쉐어하거나 나누면 전체의 그림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면 항상 생각하세요. 자, 내가 하나를 나눠주면 1000피스짜리 그림이다. 10,000피스짜리
그림에서 그럼 내가 하나를 나눠주면 나는 한 피스 역할만 하는 거지만 나머지 999피스의 그림의 효과는 봐요 못 봐요? 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1000피스가 돼서 그림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피스가 돼서 999개의 피스의 효과를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나누려고 하는 것들을 아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걸 나눠야 결국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하면서 알아야 될 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거. 자, 내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으냐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항상 얘기하죠. 어떤 설명을 얘기해요? 욕구. 자, 비즈니스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거는 욕구에 대한 것만 파악하고 있으면 적어도 반타작은 간다. 자, 그래서 제품이나 어떤 우리가 전달할 때는 어떤 기반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예뻐지고 안 늙고 싶고 이런 욕구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늙는 거에 대한 불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필요한 거에 대한 것들 내가 미리 일반에 대한 욕구가 있다. 누구나 공통으로 생각하는 거.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일반적인 자 40대, 50대 여자들이다. 그들이 최대 관심사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 우리 정다현이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저희 관심사요? 네. 자산소득 유입이 자, 자산소득 유입. 일단은 안정된 내 수입원을 찾길 원하죠. 그 안정된 수입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소득인 거죠. 이거 뭔가가 사라지지 않는 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 당장 들어오는 몇 푼이 아니라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걸 원하죠. 또 문명인들이 어떤 거 원하세요? 관심 있는 거. 건강. 자, 건강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안 아프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니 예뻐지기를 원할 수 있고 명료화. 네? 영롱화. 그래 늙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몇 명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굳이 유산을 전달하지 않아도 요즘 관심사가 뭐야? 물어보다 보면 그 관심사들을 커뮤니티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응? 나 20대를 만났어. 30대를 만났어. 다른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달라서 이해가 못해서 차이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세대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듣다 보면 그 관심사 안에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공통이 느끼는 욕구나 그게 있단 말이죠. 필요 니즈가 있어. 그러면 그걸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접점이 낮겠죠. 그거를 개개인화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표준 케이스가 많으니까 일단 그 연령대별이든 아니면 다른 너무 헷갈리면 사람 전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업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면 다 욕구는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응? 돈이 많으면 잘 살고 싶으면 욕구는 다 있으니까 그 모든 설명들이 다 욕구 기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5단계가 다이어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욕구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 자기 실현이나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굴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욕구 터치를 하는 게 달라져야 돼.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사람은 제가 이제 1년 만에 6월이 되면 딱 1년이 되는데 1년 만에 만난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신랑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신랑만을 위해가지고 그 골프 여행 1박 2일을 잡아서 남해 사우스 케이프로 갔어요. 근데 남해 사우스 케이프가 거기가 조금 비싸고 좋은 데예요. 1박 기본 하는데도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그 숙소도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걸 했는데 2명이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4명이 돼야 되니까 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해에 가서 1박 2일 동안 그 사우스 케이프 아난테나에서 치는 그 코스를 함께한 부부가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났는데 그 처음 만나고 나서 그때 1박 2일 동안 첫날도 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 호텔 와서 또 한 잔 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먹고 하면 1박 2일 동안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또 그래도 친해질 판데 저는 더 잘 친해져 안 친해져요? 1박 2일
동생이 언니 동생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끝났죠. 그럼 또 공교롭게 남해까지 갔는데 경기도 사람들이야. 남양주 구리 사람이고 저는 김포 사람이고. 그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또 얼마 안 있어서 스크린도 치고 갔다 오고 나서 구리 한번 우리가 원정 가고 김포 한번 주말에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계속 쌓였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부부 커플로 해가지고 라운딩도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우리를 본 인상이 뭐였냐면 평일날 젊은 북과 사우스케이프를 거기가 검색해보시면 기본 나오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중에서는 프리미엄이 아예 높은 그런 데인데 결국 근데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 저는 또 그러세요. 50대인데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이 그 시간대에 거기를 오는 사람들 알고 봤더니 두 분 다 은행원이셨어요. 은행원이신데 은행원이니까 부부가 은행원으로 그 나이대까지 있었으면 돈을 꽤 벌겠죠. 연봉으로 따지면. 근데 그 언니가 그 은행원이었던 그 언니가 살짝 보니까 돈이다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너무 싫고 젊은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 뭐라고 하죠? 미리 퇴직하는 거 뭐라고 그래? 미리 조기 명퇴를 신청을 해서 명퇴 지원금도 받고 뭐하고 하면서 둘 다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넘게를 그때 당시에는 한 6개월, 8개월째 계속 전국과 그 해외 원정까지 다니면서 울사지면서 골프를 치고 있는 상태예요. 돈은 생각하지 않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죠. 한 1년 6개월이 된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1년이 아니라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1년 6개월 이상 된 거죠. 그리고 만났을 때 이미 불사조용히 한 8개월 됐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느꼈던 건 돈 벌어봤어요, 안 벌어봤어요? 이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고 돈에 대한 염려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둘 다 연봉 1억 이상 넘어가는 걸 그만둘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이 사람들이 자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자기 투자를 돈을 정도 벌었던 사람들 자기 투자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더 빼빼네 얼굴이. 나보다 관리 더 잘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 받고 있고 리프팅하고 있고 완전 다 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뷰티를 내가 컨설팅할 수 있는 레벨가 아니야. 레벨가 아니야. 그리고 사회성이나 관계성은 엄청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맨날 바빠. 내가 스케줄 잡는데 그 언니한테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결론적으로 1차, 2차, 3차적인 거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뤘어.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 항상 우리가 어디를 쑤시고 들어가니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막 찔러보는데 하나도 맥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언니를 만나가지고 그 둘이서만 남편들 안 만나고 둘이서만 차를 마시자고 해서 한 3시간, 4시간, 5시간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되게 비슷해요, 나랑. 근데 제 성격이 뭐가 있냐면 약간 오지랖도 있고 이타심도 있어요. 제 기질이 있어요. 저만의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랑 비슷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정도의 욕구까지 다 똑같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보통의 욕구를 얘기를 할 때 이타적인 삶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잖아요. 이타적인 삶만 목표로 살고 싶은 사람이 신이라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터치하려면 터치한 건 아닌데 내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넌 도대체 돈도 많이 벌고 못도 왔는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맨날 바쁘게 네 남편이 보면 맨날 그렇게 하냐고. 우리 남편이 또 그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푸념을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오히려 나를 언니로서, 왜냐면 연차수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나니까 딱 10년 차이구나. 그러니까 언니로서 나를 비슷하니까 그 언니는 젊을 때 나를 보면 젊을 때 본인이 보이고 나는 10년 뒤에 내 모습이 보이는 약간 이렇게 약간 시칼콤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언니 나는 내가 생각보다 결핍이 많아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 있는 사람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미 있거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내가 어떤 행복을 느끼는 거지 돈은 벌어서 돈은 내가 써 남편이 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만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내가 내 스토리잖아요. 진짜 내 이야기잖아. 내 속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어떤 때 일이 힘든지 못돼 증후를 했는지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내 얘기니까 나만의 스토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내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살아있지. 그쵸? 진짜 손이 살아있지. 그래도 이거는 한참 전에 야, 나 너 따라다녀야 되겠다. 어? 너 따라다녀서 나 그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기본으로 원하는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욕구들 중에서 또 그런 우리가 단순하게 1차적 욕구도 많이 있지만 자기 실현의 자아 실현 욕구 안에는 뭐가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게 끝난 사람들, 나한테 더 이 사람이 더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적어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약간 어떤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존재 가치로서 살다가 잘 살다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안에 그런 욕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제 그 크리스찬 분들 많이 만나면 그런 크리스찬 분들한테 돈 얘기하는 게 와닿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믿음 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세상적인 거에 욕구와 물질적인 거에 그런 소유에 조금 그렇게 우리가 막 욕망이라고 느낄 만큼의 욕구를 갖고 계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앙적인 거에 집중을 하시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는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신 좋은 모습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1번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여유가 되고 돈이 있으면 그런 걸 내가 다 못하지만 내가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은 섬기고 싶은 마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 벌어서 애들 잘 키우고 돈 벌어서 집 사고 돈 벌어서 차 좋은 차 사고 이게 그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걸 통해서요 개척교회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외 선교사분들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 담임 목사님들 매월 정기적으로 횟수를 2개 보내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내가 하고 싶어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기여하려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사나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70%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일을 보는 관점이 영양제 막 비교하면서 또는 보상플랜 막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무지해서 저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거나 바빠서 내가 미리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내 건강과 내 가족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지식들이 나만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쁠 때 내가 내 자식들 먹을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먹을 생각으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도움되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는 그 과정도 되게 보람되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욕구의 메시지가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요즘에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니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욕구라고 하는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 1차적인 욕구들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나 당장 부족한 걸 해결할 수 있는 욕구는 다 있어요. 그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생리 욕구를 같이 다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지만 표현하고 싶어요 안 해요? 돈 벌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 그 말을 마음속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낼 때거리도 없는데 지금 내일 공사판 나가야 될 판인데 앞에서 우와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욕구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잊고 있는 거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할 수 있게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아는 척해도 상기시켜줘서 그들이 원할 것 같은 걸 예측해서 그들의 맞춤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 가능합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팅을 할 때, 우리 예전에 미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미팅을 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반응 하나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파악. 또는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명단 안에 명단 정리해 올 때 뭐부터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환경은 어떤지, 남편 직업은 뭔지, 그 사람의 니즈나 욕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근데 그 정보만 가지고는 100%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내가 겪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의 파악이 잘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미팅을 하실 때 미팅 장소에 가셔가지고 내가 할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순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과 대화 안에서의 그 사람 표정이나 말투나 그 사람의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해. 또는 집중을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을 다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간단하게 풀고 중요한 건 풀어주기 좋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많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내가 이걸 다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석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흰 색깔을 다 푸는 거. 환장하겠죠. 그런 사람이 성격이 급하거나 지루한 사람들은 내가 왜 환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인지 봐서 그 페이지 한 페이지를 거기 풀고 보상 풀고 이해가세요? 앞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검색해도 다 나오고요 이거 제가 드릴 거니까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것부터 풀어라고 하면 충분히 앞에 거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 있으면 보상만 풀어도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많이 듣거나 또는 파악하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 다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전달하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분해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다 정리해드렸죠? 근데 제가 불렀던 거 아니죠? 이거 하기 뭐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근데 또 하나 어쨌든 비즈니스 관계 안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내가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툴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툴을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나 또는 툴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학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툴이 딱 정비 세팅이 되어 있어야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사람마다 꺼내는 게 달라요. 저도 지금도 아직 가방이 가득이에요. 다 처음부터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흰 책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부부터 책자 하나만 설명해줘. 그리고 흰 책자 안에서 제품 구성에 의해서 그냥 동그라미 쳐갖고 이거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서플리먼트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사진 같은 거. 비포 애프터 책자 안 해도 내 비포 애프터만 보여줘도 잘 돼요 안 돼요? 아주 잘 돼요. 그 깜짝 놀라면서 그냥 아니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서 제 비포 여러분들에게 제 비포 애프터 사진 다 드렸잖아요. 전 초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초상권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해보면 다른 사람 거가 효과가 더 좋아요? 내 게 더 좋아요? 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든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최상의 비포다. 일단 찍어놔. 이거 계속 예뻐질 거니까. 계속 예뻐지고 나타질 거니까 그냥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나아질 것도 계속 찍으면서 데이터화하는 거. 비포 애프터 사진도 너무 옛날 것만 계속 우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아지는 역사수를 만들어놔도 괜찮다. 자, 그리고 또 그 스폰서님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획이나 목표를 내가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폰서한테 상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할 것과 스폰서가 해줄 역할도 구분하면 사실상 스폰서가 해줄 일들이 많지가 않다. 왜냐면 처음에 스폰서들이 미팅을 동반해주죠. 동반 미팅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걸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설명한 것만 잘 풀면 이해하고 푸는 거는 내가 가진 신뢰도가 높으면 그냥 내가 설명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스폰서가 설명 안 해줘도. 근데 뭐가 있냐면 너무 내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전문성을 그다음 신뢰할 수 없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스폰서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걸로 가는 것 뿐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이 연차 수가 좀 있으면 이제 그 연차에서는 스폰서 대동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내가 느끼는 이 일의 비전과 신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자기 뷰사나 스토리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먼저 정리하셔서 더 단호하고 선명하게 얘기하는 내 모습이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을 때 그런 거 다단계 아니야 뭐 피라미드 아니야 이런 거 하면서 거절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 하세요?
어떤 얘기하죠? 딱 그런 얘기 했어요. 그쵸? 선생님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단계 맞아, 그런 일 맞아, 또는 뭐 과메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랑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이성적으로 풀어가려고 설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걸 전자해. 내 극진이란 전자에는 그 전에 먼저 한번 쳐야 될 멘트가 있어요. 너는 너가 보기에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야? 뭘로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보는 너와 나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첫마디 터치죠? 만약에 내가 그런 일 같으면 우리 사이에 내가 너를 소개할 것 같아? 이 얘기를 한두 마디 치고 난 다음에 내 다단계지 네트워크 이렇게 풀어가는 것과 극지인의 관계 안에서의 그 신뢰에 지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섭섭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섭섭한 부분이 뭐냐면 아니 내 친한 친구가 나를 못 믿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거절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쵸? 같이 안 친한 사람이면 생판 나누면 기분 나쁠 일이 없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거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관계나 그 친함을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멘트를 치면 효과가 더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30분, 40분 남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 해결하고 싶은 거 있으신 거, 저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 있으신 거 제가 찾는 동안 얘기하셔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 라스트 타임이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자, 여러분들 내가 불러주는 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봐요. 그러면 자, 40분밖에 없으니까 많이 불러줄까봐. 자, 성장하는 핵심, 후원의 중요성, 오토오더, 그 다음에 소비자 만드는 방법. 소비자 만드는 방법은 우리 저거 투어데이 할 때 엑스타이프 했죠? 그리고 목표 설정의 중요성, 자존감, 유산화에서 상처받지 않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아까 다 끝났죠? 자존감 문제 있어요? 자존감 뭐하면 끝나요? 내가 내 수준 높이면 끝나요. 자존감은 내가 아는 거야. 내가 무식하고 내가 미천이 드러날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자신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 오는 감은 누가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내가 맨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얘기해줘도 스스로가 수준을 높이지 않는 자존감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거, 무식한 거, 부족한 거, 하기 싫은 거, 결국 성공자들 막 동기부여를 막 보잖아요? 다 파이널이 뭔지 알아요? 결국은 하기 싫은 것들을 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고 일 안 하면 갈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좋아, 이거 할게요. 오늘 다른 그 그룹의 다른 팀의 리더가 우리 그룹의 다른 팀의 리더가 장문을 카톡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유산화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요. 그래서 가족한테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러니까 성장하는 핵심, 그다음에 이분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어떻게 돌파 이런 거 성장하시는 거.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입을 딱 했어요. 자, 지금 쉐어를 해봤어, 안 해봤어요? 쉐어를 해봤죠? 빌리버 해봤어, 안 해봤어요? 빌더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답. 꾸역꾸역. 자, 이요. 성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없어요. 일단 목표 설정의 필요성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지금 유산화를 시작하는 것도 하는 것도 안 한 걸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10시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몇 시간에 걸려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그 시간 토요일날 뭐 했던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그죠? 토요일이니까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늦게 자고 토요일은 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오전은 그냥 퉁쳤을 시간에 지금 여기서 앉아있는 거 아직 오전이 지나가지도 않았어.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네. 박수. 잘합니다. 자, 근데 일단 내가 결국은 내가 성장을 하거나 쉐어러, 빌리버, 빌더 이런 직급은 내가 꾸역꾸역 하기 싫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랑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그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자,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월 얼마 벌고 싶어요? 형 얼마 벌고 싶어요? 월이요? 네, 월 1,000만 원이요. 자, 1,000만 원 정도 월 벌려고 하면요. 그 정도 되면 루피 정도 되시는 네. 자, 선생님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저도 1,000만 원. 자, 또 저희 지난해 얼마 벌고 싶어요? 이거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일단 500 벌고 싶어요. 아니, 꿈은 목표니까 지금 그냥 여기 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 네. 여기 얘기한 거 여기. 자, 여기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3,000만 어? 3,000만 3,000만 원. 자, 또 불러. 이렇게요? 이거 다 불러. 또 불러. 또 불러요. 자, 삼복도요? 사보세요. 이거 연봉이에요, 월봉이에요? 나도 아직 사보 안 벌어봐서. 난 사보 갈게요. 자, 우리 동물이 언니. 지금 월 1억 원리력. 이거 내가 다 해봤으니까 할 수 있죠. 자, 또 있어요? 원리력. 자, 좋아요. 그럼 자, 동물이더님이 매월 1억을 죽을 때까지 받을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하면 그게 여러분 동물이더님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매월 1억이 나한테 와요. 응? 매월 1억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1억이 들어올 거야. 그런 삶을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다 상상해보세요. 매월 1억이 들어와요. 첫 번째,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편안한, 걱정이 없어요. 또 사치.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서요. 왜냐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 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함이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무력이 떨어져요 오히려. 또 편해요. 그러니까 걱정거리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부자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잖아요. 졸부들이 화려하지. 그죠? 굳이 수수한데 나름의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들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살고 싶은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더 많아지지. 많아지지. 다른 그런 생각도 많이 안 하게 돼. 근데 일단 월 1억을 벌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고민하는 시점이나 선택 시점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해야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건데 자유의 값어치를 얻으려고 하면 그걸 평생 얻고 그것도 사람한테 상속돼서 대대손손으로 얻어지려고 하면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해봤더니 13년 했잖아요. 13년 동안 했거든요. 13년 동안. 근데 제가 해봐서 13년 동안 제가 벌었던 수입이 총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73억을 넘게 벌었어요. 피좀 피고. 근데 73억을 벌었어요. 번 거만 그만큼 번 거고. 앞으로 벌 건요. 저만 벌까요? 제 아들도 벌까요? 제 아들만 벌까요? 손자도 벌까요? 자산은 계속 늘까요? 안 늘까요? 늘죠. 근데 계속 그런 게 이어질 건데 지금 뭐 더 늘리고 더 안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정도를 만들어놨다는 거고 그걸 만드는 과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했어요. 왜? 나는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핑계나 막 상황적인 게 안 들렸어요. 남이 얘기하는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곳에 가는 분들이 내가 월 500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500 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시작했고요. 500에서 1000 버는 사람을 보고 시작했고요.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스타트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고민을 했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맹목적으로 맹렬히 간 거예요. 그냥. 왜? 그 자유를 빨리 얻고 싶잖아요. 그 자유를 빨리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늙을지 부모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냥 호흡을 쭉 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스포너님이 힘들게 일하는 거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게 비전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비전은 없어 무슨 비전이야 그게. 보세요. 나는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가 그때 낼 거예요. 그때 낼 거고 그리고 그 자체가 배를 불려서 가문을 바꾼 거잖아요. 가문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내가 했던 그 13년의 그 노력,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공부하기 싫은 거 좀 더 하는 거, 책 읽는 거,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는 거, 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 로컬 오는 거, 이거 로컬 오는 게 저희 가문을 바꾼 건데 어려워요? 아니 가문을 바꾼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얻어갈 것들에 대한 베네핏이 이게 안 보이면 어려워요. 진짜 될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려운데 그게 확실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면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나는 그렇게 500 벌고 10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의 수준이 당장 안 돼도 나중에 노력하면 될 만한 수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설명하거나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만한 내용이에요? 모를만한 내용이에요? 공부하면 알만한 내용. 그쵸? 마찬가지로 자 인간관계든 사람 심리든 이런 것들 또 비즈니스 경험이든 하려고 마음껏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관계적으로 힘들어. 그러면 관계적으로 힘들면 관계적인 거에 대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잘 모르겠어. 인간관계론이나 뭐 하다 보면 자기 개발이 잘 안 돼. 맨날 내가 자기 의지에 좌절해. 그러면 자기 개발 같은 관련된 거 하면서 그거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거는 일하고 상관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명확하게 내가 그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정주희 사장님이 계속 우리 정다현님은 사랑해요. 자, 정다현님은 나를 고등학교 때부터 본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본 사람. 그러면 정주희 사장님이 딱 나를 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가문을 바꿀 만큼의 대대손손 부를 누릴 만큼의 능력이 원래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갖춰온 사람이에요? 갖춰온 사람. 그러니까 갖추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갖출 수 있는데 계속 반질거리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장하는 핵심은 일단 찔리죠. 찔리죠. 그래서 성장하는 핵심 하나예요.
A급을 여러분의 성장할 수 있는 그냥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자, 거기가 끝이다, 과정이다. 과정이다. 왜냐면 내가 목표라고 하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꾸역꾸역이 안 돼요. 어디 날씨든 어디든 내가 거기에 쓰겠다는 것들을 내가 계획을 하면 어떻게든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있는 사람과 갈 때 되면 하겠지, 할 때 되면 하겠지 이런 사람하고는 시간을 쓰는 그 양이 방법을 고민하는 생각하는 훈련이 또는 집중하는 그런 순간이 양이 같을까 거기서 달라지는 거야. 그 목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보내는 생각의 마인드와 태도와 이 모든 자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까지 가는 거지 목표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잔잔바리로 계속 세워놓고 계단 도장 깨기 하듯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매달 아카데미 올라가야 되겠다. 쉐어러 빌리버 빌드 어치먼트 디렉터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아카데미 오는 날짜까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지. 혹시나 올 때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니 1000만 언제까지 벌고 싶은데 500만 언제까지 벌고 싶다. 그 언제까지 그 기간 안에 내가 생각했던 그 월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계단도 안 밟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지치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되는지 힘들죠. 근데 여기서 보내야 될 절대값이 있다고요. 여기에 세내야 될 게 있다고. 그게 싫지라도 빽빽 어떻게든. 자, 그래서 쉐어로를 가는 데 있어서 250포인트 양쪽에 만드는 걸 내가 해본 사람이 좌우에 500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250포인트를 만들어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500포인트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전 플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좌우 포인트 200포인트 돌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쉐어로 갈 때는 200포인트 중요해서 몰라. 빌리버 빌더의 계획을 세우다가 200포인트 중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때부터는 200포인트를 안 놓쳐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100포인트 돌리죠. 왜?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파트너한테 심어줘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로드맵을 다이어리 앞에 보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뭐 하게 되면 뭐 서약서 쓰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뭐 가겠습니다. 이게 안 중요하다고. 언제까지 뭐 가겠습니다 안에 그 사이사이 안에 외원은 어디까지 가 있을 거고 분기는 어디까지 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얼마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꾸역꾸역 미친듯이 해보는 거. 우리 이날에 더블을 했죠? 더블을 할 때 목표 설정해서 어떻게 해요? 주 단위로 설정하죠? 주 단위로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하죠? 꾸역꾸역 어떻게 산단 말이야? 투어리를 어떻게든 하고 진짜 멍 때리고 있을 일주일이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직급을 자, 골드 있어요? 골드? 자, 골드 손. 자, 골드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골드가 아니라 퓨처 손. 자, 퓨처 그 4주가 어땠어요? 환장할 뻔했죠. 여러분이 숨도 안 쉬고 4주를 내리 달려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4주를 1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을 할 것 같은가요? 와우! 내가 그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 마음을 가지고 4주 동안 맵을 보고 점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전화기 한 번 더 보고 명단 한 번 더 보고 스폰서 한 번 전화도 하고 이거를 그 4주 했던 거를 한 달이 아니라 매달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 있다고요. 그러면 10개월 1년 안에 골드 그냥 가요. 진짜 그냥 간다니까? 이 1000만원짜리 될 때까지 제가 정확하게 3월에 가입을 해서 2월에 왔어요. 2월. 정확하게. 루비라니까 루비? 여러분 마음 먹으면 골드도 그냥 간다. 그냥. 이거를 네트워크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 영업해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3월부터 8월까지는 회사도 다녔어. 이해가세요? 이게 팩트야. 근데 내가 하겠다는 의지나 마음과 이게 다르니까 365일도 안 되네, 그죠? 365일을 계속 생각하고 잘하고 싶고 해내야 될 마음을 갖고 움직여서 1년을 사는 사람과 그냥 때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사람과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시간값은 똑같은데 매일 86,400원이 입금되면 86,400원을
1원 한 푼도 안 쓰고 다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매달 우리가 하루가 정확히 86,400초예요. 어? 돈이 86,400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쵸? 돈보다 더 큰 가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나잖아요. 여기서부터 복봉이야, 복봉. 이해가죠? 퓨처 디렉터까지만 가놔도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레버리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일을 했다고 보면 안 돼요. 팀이 생기고 파트너가 생기고, 응? 그렇게 해서 같이 뛰어서 레버리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는 나도 뛰고 그도 뛰고 해야지. 제가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갔어, 중반급 직급 정도 갔어. 예를 들어서 실버라고 직급을 갔다고 쳐. 아니면 퓨처 디렉터라고 갔다고 쳐. 그럼 요 정도의 직급에 있는 분들이 밑에 그래도 파트너가 조금 있어. 조금 있어. 골드 갔어. 자, 골드 갔어. 골드에 파트너가 좀 더 있어. 근데 만약에 그냥 프로모션 치고 가거나 하다못해 그냥 직급 자주 맞춰서 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없어. 그럼 레버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힘든 거야.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결국 레버리지 낼 만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까지 같이 해주면 이 365일 하루 81,400원이 89,400원이 되겠어요. 네 라인에 4명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해가세요? 이거를 누가 빨리 해내는지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이고 마인드 좋은 이런 리더들이 나오면 되게,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뭐 하다못해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알바로 크문 같은 데 쓰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냐면요, 가서 배울 만한 인재를 원해요, 이미 준비된 인재를 원해요. 그렇죠. 이 네트워크 시장 안에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 거냐면 이왕이면 준비된 사람하고 빨리 속도 내고 레버리지 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룹에 들어와서 이 일 시작하면서 배울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내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작하는 사람들과 좋은 회사를 만나도 아무 준비가 안 돼서 능력이 없는 사람과 아예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파트너들 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든 아니면 이미 내 파트너 중에서 적어도 아까 내가 필요한 능력도 있잖아. 자기 객관화가 좀 되어 있고 비즈니스 인식도 좀 있고 사람들도 좀 이해하고 관계성도 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포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하고의 100%의 그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이 키리더가 돼서 밀착해서 미친 듯이 뛰어서 그 사람을 같이 내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레버리지를 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 사람들이 딱 나왔어요. 주의하실 점. 딱 뛸 사람이 나왔어. 그 다음에 관리자 모드가 되면 절대 안 돼. PPP에서 딱 끝내고 쉬고 퓨처 빌려가고 또 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급을 성취해서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더 바빠져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승급 갔을 때. 승급 가고 난 다음에 신생아들이 막 내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 다시 키우는 느낌으로 여기서 쫓아다닐 때 너무 힘들 만큼 그때는 사람이 나왔잖아. 내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사람이 나왔다는 거고 그 사람을 다시 처음부터 내가 처음 파트너 한 명 키워서 다시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딱 직급 가고 나면 엄청 봐주가 너무 힘들었거든. 8주 PPS 가고 나면 딱 쉬어버려. 8주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 이제 끝나고 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그럼 절대 안 돼. 왜? PPPS를 갔다는 얘기는 4명이 나왔다는 얘기다. 그럼 이 사람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을 가입을 시켜놓고 이 사람도 PPPS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넉넉히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멍 때리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람을 가게 만드는 거지. 이 사람 PPPS 날짜 지나고 나버리면 이 사람이 비즈니스 가능성은 배를 불려서 자격은 응? 마음이 급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속하는 것들을 밀착해서 후속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뭐 했는지 생각해서 내가 했던 것들 하나씩 가르치면서 하는 게 후속이고 지금 기본 그룹에서 기본 후속 다 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밀착해서 명장산을 하고 상담할 대상들 해서 PPPS 갈 계획 세워주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허리 처리하는 것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업무 매뉴얼 알려주고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약속 계속 잡아요. 초반에 PPPS 그 사람이 PPPS 갈 때만 명당이 나와요. 사람이 급해야 화장실이 급해야 화장실 찾는 것처럼
4명을 찾아야 될 때 그때만 사람이 제일 빨리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만만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애도 100일이면 시큰둥해지는 상황인데 새로운 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게 3일 3개월 보냈고 돈도 안 되는 자꾸 시스템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정은 초기면 그 사람들 집에 가요. 그때 다 보여줘야 돼. 능력이 없으면 재미를 보여주든 돈 벌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경험을 시켜주든 응? 그걸 해주는 걸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에 기반이 돼서 내가 성장해서 목표를 가지고 직급 성취를 계단처럼 쭉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오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를 꼭 막 100점, 200점 걸지 않아도 소비자들이라도 파트너들이 언제 집에 가려다가 다시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라고 하는 게 쌓여서 점수가 올라오는 걸 봤을 때 트리를 봤는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옛날에 이 일의 값어치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10년 전에 했든 13년 전에 했든 작년에 했든 어제 했든 내가 해서 오도가 생긴 게 그 사람이 평생 먹는다면 계속 한 번 한 행위를 갖고 죽을 때까지 인정해주고 대를 불려서 인정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세이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를 늘려가는 가치는 이런 거예요. 하나씩 늘려가는 게 한 번에 큰 수입을 주는 것보다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자 한 번에 내가 여기서 항상 100만 원, 200만 원 빡 내리 지르는 것보다 10만 원씩이라도 평생 먹거나 10만 원씩을 모두 먹으면 응? 그래서 오토를 늘려가시는데 오토 늘리는 방법 오토 늘리는 방법 자 혜택으로 설명하라. 자 물어봐요. 그냥 항상 저는 플랜을 안 펴고 소비자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그냥 저한테 사 먹으시면 14만 9천 원인데요. 회원가입해서 드시게 되면 10% 적립금 생기시는 것들이 14,900원 구생이었는데 회원가입 해드릴까요? 안 해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소비자들이 회원을 가입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한테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면 가입을 해요. 제품을 설명 쭉 했어요. 그리고 설명 쭉 한 다음에 늘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제품 설명할 때 그 비용에 대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비싸다고 얘기하고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부담을 어떻게 얘기해요? 비유 들어서 나눠주라죠. 커피값으로 비유하든지 뭘로 나눠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뭘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먹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포 재생주의 같은 걸 설명해서 저 피가 바뀌려면 3개월, 4개월 이상 먹어야 되니까 3, 4개월 이상 먹을 거, 6개월 이상 먹을 거, 1년 이상 먹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먹어야 될 이유가 이해가 되고 나면 어차피 먹을 건데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오토를 설명하면 그들은 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자동 구매를 걸려고 하면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오토 구매, 자동 구매라는 표현이 누군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 뭔가 계속 인출돼가는 느낌이죠. 제품이 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 것만 결제되는 것만 생각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 정기 배송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들이 어차피 이미 느끼고 있거나 경험한 것 중에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쿠팡 정기 배송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빠른 배송도 할인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내 편이나 내 목적에 맞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이상 먹을 건데 떨어질 때마다 막 찾아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주문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제가 그게 주문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구매 패턴을 정해서 그것도 저는 설명할 때 4주 단위라고 설명 안 해요. 4주든 8주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꼭 4주 단위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 강박이냐면 한 달에 다 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게 원래 한 달분인데요. 사람마다 먹는 구매 패턴이 틀리니까 여유 잡아서 8주에 하나씩 받아도 오히려 훨씬 더 나으실 거다. 그리고 그동안 건강을 안 챙겨 오셨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 내가 2달에 한 통도 안 먹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러면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원래 한 달에 한 통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 달에 한 통 건다는 게 아니라 2달에 한 통씩 걸어놓으면 적어도 본인이 그 전에 떨어지면 미리 구매하셔도 되고 그 옷도 주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2달에 한 통씩 걸어놨지만 내가 주기도 땡길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이것만큼
이만큼을 약속해요라고 하면서 건강 챙겨주고 인식 심어주고 루틴 잡아주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의식 심어주고 해서 자기가 관리받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가격적인 혜택 받는 느낌이 들어야 본인이 오토를 거는 거지. 그냥 어디 보험료 납입하듯이 통장에서 쫄쫄 빼가는 느낌 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도 부담이 되지 않게끔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은 8주달이라고 하면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이서 한 달에 한 통 드신다고 가능해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둘이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 원래는 혼자 한 통 다 먹어야 되는데 둘이 먹으니까 한 통 금방 먹겠죠. 그렇게 자주 걸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원래 패턴대로만 걸려고 하면 그게 원칙, 규칙이 되면 그 규칙을 잘 못 지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많아요?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 약한 의지를 공감해줘야 돼. 다들 챙기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강 챙긴 거 알죠? 영양제 잘 안 챙겨보고 힘든 사람들한테 잘 안 챙겨먹은 걸 전제로 깔아서 오토로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먹어, 원래 혼자 한 통 먹어야 돼. 부부가 같이 먹으면 보름이면 끝나야 되는데 둘이서 잘 안 챙겨보는 전제하에 한 통은 문제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 심지어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둘이야. 애들 둘이 유산균 멀리 하나를 하나씩 해서 한 대씩 걸어주면 뭔가 쌓이는 느낌이 들겠지만 둘이서 한 통 먹인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없고 할인 혜택은 안 놓쳐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면역에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먹긴 어려워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유산균 2통 정도는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얼추리 맞춰가다 보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샴푸나 바제품 챙겨서 맞춰가다 보면 100포인트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오토는 자꾸 사업적인 걸로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경제 소비에 대해 줄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늘 화장품 얼마, 생활용품 얼마 쭉쭉쭉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는 범위를 스스로 얘기하게 하면 자기가 얼마 쓰는지 예측하고 부르는데 이거를 10% 싸게 드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거 나갈 돈인데 이걸 좋은 거 먹으면서 10% 싸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토를 설명하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5만 원 써요. 한 달에 25,000원만 세이브해도 1년이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해주면서 그 사람이 이 자동 구매 혜택을 느낄 수 있게끔 계산해주면 좋죠. 쿠팡에서 그 가격 올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혜택을 총액으로 계산해가지고 동의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혜택의 양을 매달 있는 것들을 1년이면 10년이면 그리고 건강을 언제까지 챙겨 이렇게 해서 총액적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면 그 혜택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왕이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가족들이 같이 챙겨서 먹고 마트 하나 쓰면 포인트 쌓이는 것처럼 여러 명이 오토를 같이 만약에 가족들이 걸어서 먹는다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이 안에 수익적 나올 수도 있죠. 통장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양쪽 물어보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헬스장 하나씩 먹어주신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돈이 추가 세이브도 돼요라고 알려주면 보상플랜 풀지 않고 예측한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미리 톡박 불려서 계산해서 월 얼마 받는지를 계산해주면 보상 설명 안 하고도 받을 금액만 알려주면 그 금액이 박혀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누구 먹을 사람도 있으시면 같이 소비해서 이 마트에서 애들 영양제 값이라도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항상 그때그때 나오는 매출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당장 반짝했던 기대 때문에 소비만 늘어나고 있죠. 내가 만약에 돈을 집을 딱 빡쳐서 갔어. 그래서 돈이 벌어갔어요.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지급 가면 그 돈이 계속 들어온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프라가 어떻게 해야 그 돈이 계속 들어오냐면 그 돈이 그 매출이 오토로 들었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오토가 돼야 그 지급을 유지하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수입의 한 7, 80% 이상이 오토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내가 해서 채워서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수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받는 수입이 오토 비중이 몇 프로인지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입이 그때그때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 내가 세이브하는 레버리지를 내는 어떤 세이브 적립하는 걸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 내 패턴이 내가 초창기에 리더분들 중에서 되게 안타깝던 게 뭐냐면 핸들링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핸들링을 잘해서 세일즈를 너무 잘 하시는데 세일즈에서 소실적이 땅땅땅땅 넣게 되면 돈을 받는 게 너무 재밌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러다 보니 일이 많아요. 그분이. 그쵸? 근데 수익에 대한 효과성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세일즈라고 포인트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 당사자분들의 루틴을 내가 다 챙겨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이 시간이 가면 고객은
늘어나는데 일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안 줄고 수입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해요. 왜? 언제 그 사람이 시킬지 몰라. 그러니까 직급 도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오토 베이스를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손을 띄는 거예요. 13년 전에 한 번 행위한 걸 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먹게끔 하는 게 제일 낫는 장사예요. 여러분의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새로운 사람을 컨택하고 사람을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레버리지 되는 데 효과가 좋고 혼자 뛰는 일을 하면 계속 세일즈가 되고요. 내가 그 시간을 세일즈하는 시간보다는 양육하는 시간을 쓰게 되면 팀이 만들어져요.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객들한테 오토로 걸어줘. 그러면 네가 해서 네 거에서 걸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제가 제 거에서 그 고객님 어차피 카드도 결제하고 싶어 하실 거고 요즘에 개인정보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제가 실수해서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저도 고객님이 링크 보내드리고 그 고객님 스스로가 저한테 전화하지 않으셔도 원하실 때 카드 한도가 안 되시면 정지하셔도 괜찮고 또는 내가 내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인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설명한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때가 생각이 되면 차라리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오토가 돌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오토 상품이 늘고 있는지 보는 거. 그럼 이 줄고 있다. 그럼 그분의 경기가 안 좋은 거고. 또는 줄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제품의 신뢰가 떨어진 거라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어떤 해피콜처럼 관리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오토를 다 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나중에 사업할 인자가 돼도 다 가르쳐야 될 것들이에요. 학습을 미리 시킨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주기 조절도 다 할 수 있게 알려드려요. 저는 초반에 고객들이 그걸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오토 변경하는 거, 자동차 등록하는 거 다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30분을 붙들고 가르쳐요. 제가 해드리기 편해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제가 해드리기 편하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제 일이 늘어나고 혹시 그걸 내가 못했을 때 제 신뢰가 떨어져요. 오토 변경을 못했을 때 또는 그 오토 변경 안 하는 누구 탓이 되나요? 내 탓이 돼버려요.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동영상을 찍어서 아예 보내드려요. 자동차 설정하는 동영상을 제가 화면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리고 비밀번호 변경하는 것도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자꾸 그러니까 애써서 만들어서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자기가 자기 의지를 안 부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귀찮으면 이것도 안 하겠지. 내 태도가 귀찮아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객이 느낄 때 내 태도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라든지 고객과의 신용이든지 고객 스스로가 자율성이 있게 본인의 구매 패턴을 정할 수 있게끔 주도권을 드리는 자율성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하지만 그걸 내가 자꾸 조정하거나 내가 인증을 걸거나 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때 필요하실 때는 부모님 것도 더 하셨다 뺐다가 또는 이번 달 좀 쌓여있다고 보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잘 좀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제가 초반에 다 해드렸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저한테 오히려 오토 수정하기 부담스러워 미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해보시기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션은 유산이물질 하나라도 일주일에 하나씩 오토를 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누구 고객을 만나게 되면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의지를 한번 부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의지가 안 된다고 하면 내 그 소비 패턴 안에 그 루틴을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가격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와 타이밍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놓치지 않게끔 그거를 우유받아 먹듯이 얘를 챙겨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고정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들. 일회적인 소비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 경험을 하려고 하면 드라마틱한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먹어봐야 여러분들이 전달할 의미나 여러분의 마음이 100% 와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크게 제품들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토 매출 쌓아가는 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이 끝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 미션은 뭐냐면요. 교육을 지금 몇 주마다 해서 4주 동안 총 8시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내용들이 여러분들 자체가 맞아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머리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BJS 경험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집중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이지만 반복해서 듣는 거 중요하고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신만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교육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행동 미션을 갖고 움직이는 게 모든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지금 내가 BJS 안에서 나를 점검해서 자기 인식해서 내가 뭐부터 제일 바꿔야 되는지를 더 이상의 회피하지 말고 나의 의지와 열정을 오늘 당장 행동을 실현시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주말을 활용해서 지난 그 4주간 있었던 총 8시간에 대한 녹음본을 배속을 좀 늘려서 못 늘리나? 아무튼 제가 더 빠르면 이해가 안 되려나?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해서 듣는 것들을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안에서 성취 목표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실현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자꾸 막연하고 불안해서 내 발목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그게 되는 거야.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그러면 그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언제까지인데 그 속도를 좀 땡기고 싶어서 나는 남들보다 2배 해야 되겠다. 3배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남들 이만큼 하는데 나는 그 속도를 좀 땡기고 싶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2배 해야 돼, 3배 해야 됐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나 열정이 이게 눈이 계속 내려야 쌓이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게 반복이 되어야 진짜 여러분들이 계세요. 한 번 이루고 멈췄다 다시 하려면 누웠다가 뛰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뛸 때는 계속 뛰는 겁니다. 암만 그냥 365일을 내가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겠다고 하고 뛰는 거예요. 제가 늘 다시 100일, 다시 3일 이렇게 작심 3일 괜찮아요. 작심 3일 몇 번 하면 돼요? 100번 하면 돼요. 120번 하면 돼요. 그죠? 3일 하고 다시 작심 3일.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다지거나 다시 결의를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걸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급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단기를 또 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 달은 내가 쉐어러만큼의 인컴. 다음 달에는 빌리버만큼의 인컴. 그 다음 달에는 빌더만큼의 인컴.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어치만큼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는 그 계단의 턱을 만들어서 작지만 성취를 도장 깨기 하고 가면서 그 페이스를 끝까지 내려 달려보는 거. 그리고 그 페이스 안에는 맞추고 채우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맞추고 채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에 좌절감을 느끼게 해요. 내가 하나라도 더 나가서 전달해서 경험이 쌓여야지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 텅 빈 직급 안 느끼는 거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자기 원칙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면서 그 도장 깨기를 해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이 일이 재미있어져요. 직급은 받는데 그 직급에 맞는 위치가 안 되거나 리더십이 안 되거나 역량이 안 되거나 평가받는 위치가 된다고 느끼면 여러분들 자체가 용기가 없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4주 동안 아침에 또 일찍 움직여 애쓰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일하기 좋은 5월입니다. 5월, 6월, 7월까지가 일할 수 있고요. 8월은 일하기 어려운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을 또 다시 내가 한 100일 한번 뛰어봤다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시든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